최근 깡 스타일리스트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이죠. 저는 한국 패션 지금 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패션은 10년 전에도 40조 대의 산업, 지금도 40조 대의 산업입니다. 즉 성장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쇠퇴하는 산업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즉 우리나라 패션이 망하고 있다라는 말이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관점에서 깡님은 패션 문화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비판을 했지만 저는 그 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조적으로 접근하자 이거지. 첫 번째,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일본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구당 재봉틀 공급률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가구당 재봉틀 보급률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1900년대 말에 따지면은 가구의 80%가 재봉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자가 재봉틀도 다룰 줄 모르면은 그게 여자냐? 여자력이 떨어진다 라고 보는 시각까지 있을 정도라는 거죠. 즉 보편적인 교육의 영향으로 일본 사람들은 패션에 대해 어떤 공법이 적용됐는지 어떻게 제작됐는지 보는 눈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 브랜드들은 이 소비자의 높은 눈을 맞추기 위해 퀄리티를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다양한 명품 제품들이 형성될 수 있었던 거죠. 산업 구조 또한 우리랑 달라요. 우리나라는 동대문 도매 위주로 패션 산업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매나 작은 브랜드에는 별로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반면에 일본의 최대 원단 시장 니포리는 놀랍게도 소매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생산 관점에서도 우리나라는 최소 생산 수량이 높아요. 그리고 디자인이 복잡하면 공장에서 잘 안 찍어주려 그래. 그러다 보니까 소매에서는 뭔가 디자인으로 승부를 봐야 되고 많이 생산할 수 없으니까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작아지고 쉽게 성장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공장에서 소량 발주도 어느 정도 수용적인 분위기고 어려운 디자인도 선뜻 나서서 찍어줍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신진 브랜드가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지만 일본은 5대 패션 위크가 열릴 정도로 패션의 수준이 높아졌고 꼼데, 휴먼메이드, 사카이 등등 기깔나는 브랜드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스파오, 탑10, 에이세컨즈 이런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브랜드들이 특히 살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제조 단가를 낮게 잡을 수 있는 브랜드마저 중국의 단가 후려치기에는 조만간 따일 수도 있어. 즉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패션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지고 중국보다 제조 단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 중간에 끼인 애매한 포지션이 됐다 이 말입니다. 솔직히 일본의 오타쿠 문화랑 중국의 이국발을 어떻게 이겨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패션과 접목되는 문화가 없다. 해외에서 성공한 브랜드들은 각자 자기만의 문화가 있어요. 바로 삶의 양식 기반으로 브랜드를 만들었다. 반스는 스케이트보드 문화에서, 슈프림은 스트릿 문화에서, 아크테릭스는 클라이밍 문화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취미를 기반으로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브랜드를 입는 사람들은 그 아이덴티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죠.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는 패션에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취미가 별로 없다고 느껴져요. OECD 국가 중에 일 많이 하기로 유명한 대한민국입니다. 취미를 즐길 시간이 사실 많지 않죠. 그래서 문화 기반으로 브랜드가 자리를 잡기 힘들었고 유행을 따라가는 소비가 많다. 이거는 자주 지적받는 포인트이기도 하죠. 그럼 한국 패션에는 진짜 미래가 없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만의 특색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적인 스트릿입니다. 지금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를 패션에 담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해외에 어떻게 알려지고 있어요? 다양한 해외 미디어에 노출된 우리나라의 2030은 화려하고 젊은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한복 같은 조선 문화를 띄우려고 애써도 전혀 뜨지 않는 반면에 현 대한민국의 젊은 문화는 너무나도 힙한 문화. 단적으로 말해서 한국 술 문화입니다. 그게 뭐가 힙하냐? 그냥 술 먹고 뻗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라서 그래 보일 뿐이에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은 상황이다 이 말이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우리나라 말고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젊은 사람들끼리 밤늦게 수많은 새로운 인파 속에서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다가 새벽 6시까지 뒤져라 때려붓고 길바닥에서 쓰러져도 집에서 안전하게 깨어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나라 말고 없을걸요. 아셔야 될 게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술에 취한 사람한테 술을 파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즉 그 나라에서는 뒤져라 때려 마시기 힘들어요. 물론 귀가는 하겠지. 내 집에서 못 깨어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지. 아닌 것 같다고요? 쇼핑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명동우님이 죽었어요. 반면에 홍대, 강남, 이태원 지금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핫하죠. K컬처의 중심입니다. 거기가 왜 핫하냐? 밤문화.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들은 우리나라 밤문화에 매료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술을 때려 마시고 화려한 조명이 막 나를 감싸는 거지. 이 문화, 즉 K클럽 코어의 핵심을 잡고 KCC로 브랜드를 만들자 이 말입니다. 이게 장난반 진단반인데 예시가 저 세상으로 가긴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문화 하나를 잡고 뚝심 있게 그 문화를 밀고 나가면서 그 문화가 매력적이란 걸 어필해야 브랜드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가 그거에 대해서 뭘 아냐?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왜? 학고니까. 오늘도 기깔나는 컨텐츠 들고 왔고 다음에도 기깔나는 컨텐츠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모두 답글 달아주고 있으니까 저랑 좀 놀아주세요. 이상 패션 흥심소였습니다.